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동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0월 9일 한글날 광화문에서 그야말로 못살겠다 갈아보자 하는 목소리가 끌어넘치는 바로 그 순간, 오늘 지금 시간은 대략 한 2시 40분 50분경입니다. 네, 잠시 후 보시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또 황태순 TV 애독자 여러분이 카톡을 통해서 보내준 현 한 2시경의 사진입니다. 오늘 아마 지난번만큼 그때도 네. 참 많이 왔는데 이번엔 또 그날만큼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은 일단은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별도의 집회는 갖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고요. 또 조원진 의원의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도 오늘은 별도의 집회를 갖지 않고 4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야말로 그동안 150여 차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계속 이어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흔한 얘기로 당 차원의 조직적 동원 없이 그야말로 국민들의 분노에 찬 함성들이 광화문 현재 바로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분노케 만드는 사람이 조국 아닙니까? 물론 문재인에 대해서는 할 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조국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국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강찬호 논설위원이 직격 인터뷰를 했는데 그 대상이 또 하나의 조국입니다. 누굽니까? 유승민 의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바른미래당 내에서 이제 분당을 전제로 변화와 혁신 모임이라는 모임을 갖고 지금 15명 의원을 모아서 조만간 손학규와 이제 갈라설 준비를 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오늘 보니까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그 인터뷰한 걸 보니까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뭐 분노를 느끼는 게 네. 정말 이제 이 양반이 탄핵에 대해서 네. 박근혜 탄핵이죠.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보면 야 정말 이 정도밖에 성찰이 없는 사람인가라는 화도 나고 네. 우리 또 황태순 대표는 그 탄핵 사태를 쭉 지켜보면서 네. 그리고 또 박근혜 구속되고 그리고서 이제 종편에서 쫓겨나가지고 2년 동안 2년 반. 불비불명 네. 이제 뭐 찍지도 못하고 살다가 네. 유승민 씨가 이 탄핵에 대해서 모든 걸 인정해야 된다. 탄핵은 뭐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대해서 좀 화도 나실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은 오늘 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대목에서 이제 강찬호 의원이 이렇게 묻고 있어요. 결국 보면 내년 총선 앞두고 흔한 얘기로 보수가 대통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양반 유승민, 그야말로 저는 철면피, 뻔뻔함, 후한무치, 조국한테 붙일 얘기를 그대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3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대 원칙을 3대 원칙을 자유한국당 측에서 받아들여 줘야만이 그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다. 3대 원칙 첫 번째, 1. 탄핵 인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라. 2. 보수 어젠다를 공정과 정의로, 공정과 정의, 문재인이 입에 달고 사는 평등, 공정, 정의 아닙니까? 네. 공정과 정의를 확대하라. 세 번째, 불파 분립, 구체적 친박 청산. 구체제, 즉 친박 청산,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 양반 이야기는 뭐냐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친박 이런 산스 다 쓸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다시 자기를 중심으로 재편입을 해서 결국 자기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분노했습니다. 저는 우리 황 대표한테 가끔 얘기했지만 저는 유승민 씨가 네. 박근혜 그 목을 자른 것도 참 인간의 정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네. 정말 한 것이고 네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지난 대선 출마했다는 걸 좀 몰랐었는데 출마했다는 걸 좀 뒤늦게 알고 흥분했는데 오늘 강찬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예. 지금 보수에 네. 한국당에 사람이 누가 있나? 네. 내가 보수 후보가 돼야 정권을 빼앗아 올 수 있다. 자신 있다. 야 지금 이 판에 지 대통령 선거 나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난 어떻게 이런 멘탈이 진짜 뭐 황 대표 워낙 할 말이 많아서 제가 오늘 오면 옆에서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뭐 왜 이런 아니 지금 박근혜 죽였는데 자 예. 유승민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때 네. 뭐 구구절절히 복잡한 얘기할 필요도 없이 예. 그래도 인간적인 정리로 따지면 박근혜와 맺은 인연으로 따지면 비서실장하고
지금 조국이 저지랄 하는데도 좌파 놈들 조국은 뭐 죽이면 안 된다고 펄펄 뛰는데 박근혜 그래도 대통령 목 자르고 헌정을 중단시키면 안 된다고 한마디라도 했어야 될 첫 번째 사람이 유승민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우리 김영광 실장도 이제 당시 정진석 네. 원내대표가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뭐 4.6 당론도 내고 했습니다만은 그 즈음에 아마 국회에서 그걸 보셨을 거예요. 네, 안에서 봤죠. 저는. 자, 그 당시에 보니까 뭐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느니 마느니 탄핵 소추를 몰고 왔던 자는 김무성과 유승민 두 사람입니다. 김무성은 박근혜 그 박지원이 얘기했잖아요. 박지원이 그러니까 다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형님 준비 다 됐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박근혜 목 자르고 그 다음에 저 뉴욕에 있는 저 누굽니까 반기문 데려다 놓고 내각 책임자로 개헌해서 그야말로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랬던 것이 김무성의 생각이었고 유승민의 생각이 다른 생각했어요? 그건 나중에 언제 김무성 대표께서 나와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가 왜? 비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시작하면서 유승민 당시 의원이 이 양반이 직접 본인이 입으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니까 그때 초선 의원들이 막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뭐 밖에서 뭐 계속 촛불은 뭐 올라간다 그러고 그렇다고 대통령 갖다가 탄핵 소추하자니 그때 그래서 4.6 당론은 모았는데 4.6 당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그런 이게 거- 왜 깨졌는지. 4.6 당론이 간단합니다. 뭐냐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일정 부분 좋다. 내가 뭐 끝까지 할 생각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종종 흘렸고 그 당시에 이제 박건영 전 국회의장 등 사회 보수의 원로들이 나서서 그러면 좋다. 4월까지 해갖고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대통령이 하야하고 6월에 대선을 치르자. 그게 2017년 그게 바로 이루면 4.6 당론이고 그 기속력 있는 당론을 정했으니까 네. 탄핵 소추안 표결에는 안 들어가는 걸 결정해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었는데 그걸 깬 자가 바로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 나중에 본인이 인터뷰했죠. 보면 본인이 손편지를 썼다고 그랬어요. 초선 의원들한테 손편지를 써갖고 야 이걸 박근혜 목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 당시 추동했던 자가 어떻게 보면요. 기억나는 거 그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네. 이 여인이 네. 내년 4월까지 대통령 자리 지키고 있는 거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2월 9일 탄핵 표결하러 가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바람 그래서 잡았던 끝난 게 거 아닙니까?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인데 그 유승민이 그래 박근혜 목 잘라놓고 박근혜 탄핵되니까 뭐 했습니까? 본인이 대선 출마했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최소한 자기가 모셨던 그 어른을 갖다 그런 식으로 목을 잘랐으면 브루투스 같았으면 아마 자기 자결을 했을 거예요. 자기 시절 죽이고 난 다음에 아니,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네. 최순실 사건 가지고 지금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지금 뭐 미르 K스포츠 뭐 하겠다 어쩌고 했는데 그것도 헌재에서는 탄핵 인용 안 탄핵 했습니다. 인용을 안 한 안 거예요. 했습니다. 도대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 이런 추상적인 지금 헌법 다 깨부수고 있는 문재인이 지금 뭐 탄핵으로 끌고 가야 10번 탄핵 더 해야지. 그거였고 그 정말 미친 거짓부렁 음해 그 대통령 말이야 결혼도 안 한 미혼 대통령에 대한 인신 모욕 그 욕설 다 해가지고 그게 과연 정당했느냐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분노를 얘기하는데 탄핵은 무조건 옳았다는 얘기가 말이 되냐? 그리고 자기하고 네. 김무성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한 풀었다고 생각해. 네. 그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서 대통령의 헌정을 중단시키고 대통령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낸 일이 지금 생각해서 그게 옳은 일이었습니까? 김 실장 우리 숨 한번 크게 드세요. 이제 흥분해서. 혹시 오삼계라고 아세요? 삼계탕 말고 오삼계. 오삼계가 오징어 삼계탕이 아닙니다. 오삼계. 바로 명나라 산해관을 산해관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만주족으로 하여금 청나라가 쳐들어오게 한 쳐서 명나라를 그때는 청나라가 아니었죠? 그때 청나라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청이 건국을 하고 들어왔고. 예, 후금에서 이제 청이 되었고 그 이제 2대 황제 홍타지가 그때 이제 그 산해관이 무너질 때는 이미 우리 이제 병자호란 끝나고 남한산성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내리칩니다. 1640 몇 년경인데 그때 치를 때 오삼계가 문을 활짝 열지 않습니까? 열어서 그다음에 만주족이 들어와서 명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마지막 황제 숭종제인가요? 스스로 뒷산에 올라가서 목을 메어 죽는 것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삼계는요 중국에서도 지금도 오삼계는 가장 더러운 욕입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고 나라를 국가를 팔아먹고 그 오랑캐들한테 그런 자를 오삼계라고 합니다. 그 오삼계 같은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유승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셨던 저 분이 지금 저렇게 뭐 또 어깨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병원에 형 집행정지로 지금 가 있고 이 마당에 지금 대선 출마하겠다는 말이 입에 나옵니까? 난 우리나라 정말 대통령 하겠다는 친구들 지금 지금 줄줄이 대통령 자살하고 감옥 가고 뭐 지금 이 판에 네. 문재인 지금 방패라고 지금 강화문에 600만 명이 모여갖고 이 지랄하는 판에 그래. 그래 그 사진 내가 잠깐만 그 말씀 잘하셨어요. 저희 애청자가 또 하나 보내주셨어요 카톡으로. 네. 요거 보면은 방 빼라는 사진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탄핵 얘기도 나는 이 사람과 좀 뼈아픈 반성을 하면서 정말 지금쯤은 우리가 그렇게 헌전을 중단시킨 내가 이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고 나는 무조건 잘했다는 거야. 나는 법무장관 가가지고 나는 끝까지 뭐 할 테니까 니들이 막 반성하던 말로 참해 성찰하던 지랄 진짜 이렇게 성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여기 또 한 명 있네. 그 또 하나의 조국자가 유승민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도 탄핵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하니까 그 강찬호 논설위원과의 그 직격 인터뷰에서 강찬호가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탄핵이 공정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니까 뭐라 그러냐니까 법적으로는 다툴 여지가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검찰 개혁하자는 조국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아니, 지가 뭐 그 얘기를 할 판에 지금 그게. 아니 아까 조금 전에 김영건 실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적으로도 지금 지난번에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관 소장 직무대행의 박근혜 대통령 그 결정이 보면 먼 훗날 그것도 반드시 되짚어봐야 됩니다. 근데 법적으로도 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음에 막연하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그런 추상적 얘기를 못친 거 아닙니까? 탄핵이라는 게 박근혜 목을 자르고 네. 저 자리에서 끌어내린 게 네. 이게 군중에는 저는 광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뭐 맨날 뭐 100만 명, 1000만 명 나왔다 그러고 자 헌법에 의해서 네. 선출된 대통령을 군중의 길바닥에 쏟아나온 군중의 숫자로 목을 자를 수 있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소실서 법치를 저는 근본적으로 깨부순 게 탄핵이었다고 생각해요.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 불쌍한 여자를 좀 돌 그만 던져라고 소리쳐 한번 친 놈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게 우파의 완전한 자기 괴멸이었던 것이지 진영 논리로 보자면 이게 극악한 흔들기 공격 살해였고 네. 여기는 무능한 그 못난 놈들 정치인들 끌고 와서 박근혜 앞에 가고 돌같이 던진 사람이 유승민인데 지금 탄핵을 뭐 무조건 인정해야 된다고 무슨 또 개소리를 또 그때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탄핵 그 얘기는 갑자기 또 보면 그 얘기 생각나네. 문재인 그때 문재인 씨지.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지만 문재인 씨 무슨 얘기했어요?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혁명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아직 법에 따지면 똥손도 10번 나이지. 야 진짜 내가 봤을 때는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조국 갖다가 지금 헌정을 유린하고 사법 체계 우리 헌법 질서를 갖다 무너뜨리면서 조국 지키겠다고 앙앙 불러가는 그 모습은 헌법 수호 의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강변하고 있다면 진짜 혁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코미디가 한 말을 하면 유승민 씨가 무슨 얘기했어요 또? 역대 대통령들이 야당과 대화를 하자는데 나는 집권하면 늘 진심으로 대화하고 설득하려 아니 됐네 이 사람아. 아이고 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마시게.